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7시 뉴스입니다. 대체 식량 자원으로 평가받던 곤충 산업이 이제는 각종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시군들이 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팔걷고 나서는 이유를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귀농에 굼벵이를 사육하고 있는 김민우 씨. 구제역 등 질병은 물론 분뇨 걱정이 없는 데다 1년 내내 판매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특히 약재나 단순 식용으로 사육하던 것을 넘어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전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준비가 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곤충의 고단백질을 활용한 애완동물 사료업체도 생겼습니다. 이 업체는 곤충으로 30가지가 넘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곤충 유충에서 나오는 물질로 기능성 화장품 소재와 항생제 대체 물질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 5년, 10년 후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분명 저희는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도 곤충 산업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청주와 옥천에선 곤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 역시 가공 설비 지원 등 각종 정책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75곳에 불과했던 도내 곤충 사육 농가는 3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농가 수입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업곤충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6차 산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식용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곤충 산업은 이제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많이 모인 이번 설 연휴, 화제의 중심으로 우리 지역 집값 얘기가 많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데요.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충북의 주택 가격이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입니다. 충북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특히 지난달은 하락폭이 0.33%로 2008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지역과 비교해봤습니다. 대전과 세종시는 이 와중에도 올랐고 충남은 우리처럼 내렸는데 충북이 충남보다 낙폭이 커서 주택시장이 가장 침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의 하락폭은 전국 평균치의 2배 이상입니다. 장기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기준 충북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는 2.63%, 최근 3년간 누계로는 3.8%, 5년간 누계로는 0.66% 하락했습니다. 새해 들어 충북 주택 가격 하락이 더 가팔라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주택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을 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거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시간이 약이라는 한가한 소리로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핀셋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부교재비나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단가를 올해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부교재비가 2배가량 오르는 등 도내 초중고 만여 명의 학생에게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61억 4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오는 17일까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와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 김 의원은 방미단 내 유일한 충북 출신 국회의원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등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중지를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퇴근길 상습 정체구역으로 악명이 높은 청주 율량상리 앞 우회도로에 고가차도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주민들의 대승적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청주 율량상리 터널 구간의 차량 정체 모습입니다. 차량들이 몇 킬로미터씩 꼬리를 물면서 이곳을 통과하려면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우회도로 건설에 효과가 반감된 것은 입체 교차로나 고가차도가 아닌 평면 교차로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마을 진출입로가 막히고 조망권이 침해받는다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가차도 대신 지금의 형태로 공사가 마무리됐고 상습 교통정체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정체로 인해 주민들 역시 불편을 겪게 되면서 이곳의 고가차도 건설이 가시화됐습니다. 무려 2년여에 걸친 주민 설득 끝에 얻어낸 성과입니다. 진입로가 막혔다든가 또는 소음이 심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주면 고가도로를 협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로 인해서 15년 전 청주 율량이 지구를 조성할 당시 제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제서야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일단 직진 신호는 없어진 거니까 그 퇴근 시간대 좌회전이 부족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부수적으로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같이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할 겁니다. LH가 부담하는 금액은 253억 원. 건설 비용이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설계가 끝나면 늦어도 올해 하반기 고가차도가 착공됩니다. 주민들의 대승적인 협조로 이제 오는 2022년이면 이곳 상리터널 구간의 지독한 교통정체가 완화될 수 있게 됐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청주 공항에서 제천 구간 88km, 예상 사업비만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오는 2026년이면 충북선은 시속 200km의 고속철도로 목포에서 강릉까지 3시간대의 철도 교통망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 세종시에서 요구한 세종 청주 고속도로와 평택 오송 구간 철도 복복선화 사업도 면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저희 CJB 뉴스에서는 충북은 직간접적으로 예타 면제 규모가 5조 4천억 원에 달해서 최대 수혜 지역이 됐다고 방송했습니다. 특히 충북 홀대론을 극복한 의미 있는 정책적 수혜로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번 결정을 놓고 정치적 논란은 뜨겁고 또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경제의 실정을 세금으로 덮는 임시 방편에다 균형 발전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눠먹기식 정치쇼라는 주장이고 경제적 효율의 영역을 정치적 효용의 잣대로 처리했다는 비난인 겁니다. 하지만 정치는 정치에 맡기고 행정부는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기를 희망합니다. 정책의 선의를 극대화하는 후속 대책도 그래서 시급합니다. 균형 잡힌 경기 부양과 건설 인력의 안정된 일터 확보가 그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온 나라에서 진행될 토목공사는 몇몇 대기업들만의 축제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지금의 성근 법과 제도는 건설 대기업의 슈퍼 갑질을 방임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킬 게 뻔합니다.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정책 의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SOC 투자가 안정된 고용과 수입이 있는 일터의 증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통계용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직장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책의 선의와 악의, 그리고 선정과 실정은 온전히 결과에 달렸습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청주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인 충북학사 청주관이 올해 교사 임용시험에서 모두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17명이 합격해 개관 이래 가장 많은 중등교사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문화체육부와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국제교류전 선비의 식탁 청주의 맛과 멋 이야기가 호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해 오는 4월 9일까지 열립니다.
청주 선비의 음식 문화 등 모두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교류전에는 110년 전 청주 며느리가 쓴 조리서 반찬 등 속의 음식과 충북 무형문화재 신선주 등이 소개돼 청주의 맛과 멋을 알렸습니다. 제천시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국내 첫 호반 케이블카와 수상 비행기가 본격 운행될 전망입니다. 국내 첫 호반 케이블카인 청풍호반 케이블카가 다음 달부터 청풍호를 가로질러 비봉산까지 2.3km 구간을 왕복 운항에 들어갑니다. 답보 상태를 보였던 국내 첫 수상 비행기도 올해 상반기 중 운항 절차를 마무리한 뒤 청풍호 수상 비행장에서 이륙해 의림지 상공 등을 돌아오는 코스로 본격 운행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청주시 내덕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주방 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가스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민 표창의 달 행사가 오후 2시 청주시청에서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제천시장배 빙상경기대회 개회식이 오후 5시 30분 제천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 개시식이 오전 11시 진천 선수촌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7도, 보은 영하 6도, 청주 영하 5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3도 등 2도에서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고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날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